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28 사마에럴 TV 경제학사 탐험론을 방문하죠. 113페이지 제2절 마르크스 1번 이론 형성의 발자취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산 등록을 추천합니다. 1번 이론 형성의 발자취 1818년 프랑스 국경에 가까운 남서 독일 트릴에서 태어나 1883년 영국 런던에서 세상을 떠난 마르크스는 현대인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9세기의 걸출한 사상가이다. 마르크스가 태어나고 교육받은 트릴은 미국 나라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의한 근대화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독일에서는 근대적 진보적 분위기가 강한 곳이었다. 1834년에 독일 관세동맹이 성립되어 겨우 통일국가로 촛발을 내리기 시작했던 것은 독일이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수층, 진보층, 지역적 이해가 교차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사상계에서는 해겔 철학이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수, 진보의 대립적인 양극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다.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된 마르크스는 해겔 철학에서는 진보파였던 청론 해겔파 그룹에 들어가 해겔 철학을 발판으로 철학, 역사, 정치, 경제에 걸친 사회사상의 형성, 정의의 발자취를 밟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라인 시민의 관계하게 되었던 마르크스는 114페이지 이해를 통하여 현실의 정치, 경제 문제와 직접 접촉하게 되었다. 당시 진보적인 용조였던 라인 시민은 마르크스가 편집에 참가한 후에는 그 능력을 점점 강화시켜 결국 1843년에 당시에 엄격한 검열제도에서 발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계기로 하여 파리로 거주를 옮기고 그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던 해겔 철학 및 그 제주류의 비판을 완성시켰다. 처음에는 정치, 경제를 편성한 그 자체로는 밝히기보다는 철학으로 정치, 경제 문제를 흡수 해결해보고 노력했는데 1845년에는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번역하는 것이다라는 획기적인 결론을 도달했다. 1845년 마르크스를 포함하여 파리에 거주하던 왕래하던 독일 철학자들은 프랑스 정부의 추방민 때문에 파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잘 알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후 3년간 브뤼셀에 거주하다가 1848년 대륙 혁명에 의해 잠시 완화된 정치 상황을 틈타 파리로 건너갔다. 그러나 다시 냉랭해진 대륙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활동장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 1849년 런던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마르크스에게 영주시가 되었다. 1849년 1845년 49년 기간 동안 마르크스는 기존의 사회주의 단체와 노동대 계획의 운동을 연결하고 자신도 브뤼셀에 공산주의 통일위원회를 창설하고 1849년에는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하여 1848년에 파리 이거련령 독일 사무혁명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로써 마르크스는 사상운동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정치운동의 일부를 내딛었는데 이것은 일생 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정치운동의 한편에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 마르크스 사상의 발전이 있었다. 세계의 번역과 억압의 현실로부터 인간에 해방한 인간의 의식을 변혁하는 철학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가능하게 되지는 않는다. 변혁되어야 할 현실의 철학, 사상까지도 나은 경제적, 사회적 실제로서 파악하고
또한 인간의 의식이나 철학으로는 변혁할 수 없는 역사 법칙상의 현실 요소 바감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진다. 문문사관과 그 개론의 계급투쟁사관이 확립되었고 이것을 규율한 정치판본의 공상당 선언이 1848년에 나타났다. 런던에 이주한 마르크스는 문문사관이라는 역사법칙과 계급투쟁 현상이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운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로 거의 10년 주기로 115페이지 일어난 경제공황과 1847년에는 10시간 운동법을 제시한 영국의 진실한 노동운동이 마르크스에게 자극이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법칙을 행하기 위해서 고전파 경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방대한 경제학식과 경제현실의 움직임을 가장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금융지 의회보고서 등을 섭렵해야만 되었다. 마르크스는 런던 시대의 초기 10여년간 이것을 거의 알 수 있다. 1867년 자본론 1권이 출간되었고 이것에 의해 마르크스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확립되었다. 1849년 런던으로 옮긴 후에도 정치 및 정치운동에 대한 그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다양의 정치 풍문을 쓰고 국제노동자협회를 설립하여 그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1872년 파리 공민이 성립되자 프랑스 내란을 써서 72년간 전속했던 역사상 최초의 이 노동자 정부가 짓는 역사적 선구성을 해체했다. 마르크스의 런던 시대는 친구던 엥겔스의 50년 중 원주에도 불구하고 각도의 공부에 빠질 때가 많았고 또한 아이들의 병과 요절 등 가정적으로도 많은 불안을 부딪혔다. 말년에는 마르크스 자신도 병이 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적 흥미는 쇠퇴하지 않았다. 농업, 토지 소유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화학, 러시아어를 학습하고 원시사회 연구를 위해서 모건은 고대사회를 노트하고 재생산 양식, 공업, 생산 가공률을 연구하기 위해 거신 듯한 수학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렇지만 자본은 제2권, 제3권은 미완성의 연구로 안겨진 채 1883년 마르크스는 64세로 사망을 했다. 이번은 문문사관 문문사관은 마르크스가 경제학을 전개하면서 신발이로 삼았던 인문론적인 마르크스 특유의 역사관을 가리킨다. 이는 독일 이데올로기, 철학의 민본, 공산당 선언에서 이미 확립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개괄적인 정치관은 경제학, 비판, 서원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대략 3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사회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동이 되어 있는 116페이지 관계 속에 처하게 되고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 존재에 의해서 의식이 규정된다. 인간의 의식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존재는 사회의 경제기구이다. 이 경제기구는 생산관계로도 분류해지는데 물질적 생활에 관한 인간관계의 모든 구축, 본업, 유통, 분배, 신분, 계급, 소유제도 등을 총칭한다. 그 중에서도 생산물의 분배, 생산 과정에 있어서 지배, 피지배 관계를 규정하는 생산수단, 소유관계가 중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관계도 인간의 의지 안에 독립해 있는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정도에 대응한다. 생산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력이라는 것은 자연력의 정복, 기계, 공업과 농업의 화학의 운용, 기선항해, 철도, 전신, 여러 대륙의 기관, 하천의 운항과 땅에서 수확했던 모든 주민군 등이 소조되어 있다. 생산력에 대응하는 생산관계가 현실의 토대, 즉 사회의 합구조를 이루고 그렇게 규정되어 대응, 조응하는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 사회적 형식, 의식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 두 번째로 사회 발전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생산관계는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생산력의 발전에 대한 질곡이 된다. 생산력은 생산관계의 모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사회는 새로운
생산관계로의 병역되는 시기를 묻게 된다. 인간의 이대 영역이 법률, 정치, 종교 등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든 충돌을 반영한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공공연한 형태로 계급부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이 반영으로 이 시기에 일어난다. 생산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은 그 속에서 생산력이 발전할 여지가 없을 때까지는 붕괴되지 않는다. 새로운 생산관계는 낡은 사회에서 물질적 조건은 생산력의 발전이 끝날 때까지 생겨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경제기구라는 면에서 본 사회구성의 발전 단계의 구체적 개발 내용에 대해서다. 그것은 순서대로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컨템포러리적 생산 양식이다.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고대 이집트, 인도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종족적, 가업장적 전제군주 하에서의 경제이다. 고대적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율과 노예의 권제이고, 봉건적이라는 것은 중세 이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주 관계로서 영주, 귀족과 농부의 관계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근대 부주화적 생산 양식은 자본론에 의해 그 기구와 운동법칙에 해당되고 있다. 117페이지. 요약하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로 전개되는 것으로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것은 계급적인 적대적인 생산 형태로서 취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 사회 형태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산력은 인류사에서 오랫동안 여러가지 모습을 취해온 적대관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물질적 조건을 창출해낸다. 따라서 이 사회로서 인간 사회의 전사는 종말을 구한다. 그래야 마르크스는 적대적 성격으로부터 해방된 무계급 공산주의 사회를 사회발전의 5단계로 제시한다. 혹은 아시아적인 에서 시작하여 근대 부르주아적에 이르기까지의 4단계 인류를 인류의 적대적 사회의 전사로서 뽑는다면 그 후속이 되는 제2단계로서 역사와 비슷한 필연적으로 도래해야 할 것으로 그리고서 보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전의 인간의 일적 본질, 공산주의 사회를 근거로 하여 이것이 소외된 현실 사회를 부정적으로만 파악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현실의 변형을 주장했다. 이것은 초기 사회주의가 현실의 사회적 혼란, 빈곤, 퇴폐에 직면하여 직석에서 협동사회의 구성을 만들어낼 때의 사상적 상황과 비슷한 것이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인문사관에서 역사를 끄집는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내어 이것의 해결 변증법에 있어서 자기를 실현하는 절대 정신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부과해 각 단계의 생산 관계를 생산력으로부터 외와 소외된 것으로 이해하게 이르렀다. 즉, 생산력이라는 관점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 긍정적 이해 속에서 부정적 이해, 즉 새로운 사회로의 지향이 필요성을 보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대립이 없는 사회를 생산력의 전문식으로 개화된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사회는 소외로부터 인간을 회복시키고 인간성을 개화시키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이대하여 마르크스는 인문사관에서 공산주의 사회와 그것에 의한 현존사회의 변혁을 그 필연성과 정당성과 역사적 발전 속에 입지시켰는데 이는 사회주의 사상 중에도 매우 획기적인 단계였다. 생시민도 신학적 공론적 체계, 형사적 법률적 체계, 과학적 산업체계라는 역사 3단계 법칙을 전개하여 그의 사회주의를 인간의 의지로부터 독립한 법칙 속에 위치시켰지만 역사의 원동력을 어디에서 구하는가야 하는 점에서 실제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원동력을 실체화시키는 의미를 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문사관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의식과 존 제 118페이지 경제기구와 정치, 법률, 문화 이것들의 관계에 있어서 인문사관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생산력의 발전에 생산관계가 없는 대항하는가? 제시된 여러가지 단계는 발전 단계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제2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산력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중인가? 공동체는 역사상 실제했는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나 그 이전의 생산 양식을
시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생산력이 발전된 결과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가 계급 사회라는 것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등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문사관이 하나의 구성적 개념으로서 실제 세계에 대해 하나의 작업가설을 제공했고 현실의 노동계급의 운동에 하나의 탄탄한 사상적 기반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유문사관 자체는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으로 유문사관은 그것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문제, 즉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생산력, 생산관계, 계급관계의 형태, 그것들의 모두 충돌의 양상,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 운동법칙의 해명이라는 문제를 마르크스는 몰아세웠다. 결국 마르크스는 유문사관에 의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이론적으로 해부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역으로 유문사관의 어음을 건조한다는 과제도 역시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자본론은 바로 보지 않고 쉬었다가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내일부터 자본론 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8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